장수님, 네.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오늘 ETF 월 분배금이 들어오는 날인데 좀 쏠쏠하더라고요. 오, 네. 어떤 ETF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쏠쏠한 분배금의 어떤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오, 네. 커버드콜 ETF 요즘 종류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떤 커버드콜 전략을 가진 상품인지 장단점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채로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커버드콜 ETF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장점은 물론이고 정말 단점까지도 명확하게 좀 아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커버드콜 ETF 투자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명 선임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커버드콜 ETF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지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좀 궁금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커버드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특히 작년에 빠르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한국 ETF 시장에서 커버드콜 ETF가 37종목 있고요. 네. 규모로 봤을 때는 8.3조 원 정도 되는 순자산 기준으로. 네. 8.3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타이거 ETF에서는 13종목 운용하고 있고요. 네. 13종목 해서 한 4.6조 원 정도 순자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좀 자리 잡은 지는 좀 오래됐고요. 그렇군요. 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좀 대표적으로 뭐 JP모건의 제피 그리고 잽큐가 있고 글로벌엑스의 QILD가 좀 대표적인 커버드콜 인컴 ETF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금 계좌로만 좀 좁혀서 연금 계좌에서도 많이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커버드콜 ETF가 이렇게 배당금이 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네. 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에 좀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네. 많이들 투자를 하십니다. 네. 커버드콜 ETF가 어쨌든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기초 개념부터 좀 천천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커버드콜이란 무엇인가요? 커버드콜 전략이란 우선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 대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뭐냐고 하면 어쨌든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미래에 현재 저희가 원하는 그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도했다는 건 이 권리를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A고 저는 사과가 하나 있다고 네. 하면요. 네. 이 사과의 현재 가격은 100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사과에 대해서 3개월 뒤에도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매니저님께 파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권리도 당연히 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 권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10원에 팔아요. 매니저님은 그 프리미엄인 10원을 저한테 주시고 네. 저는 이 사과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어쨌든 사과가 저희가 매수하는 주식이죠. 기초자산. 기초자산.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께 팔았던 그 권리 그게 콜옵션이 되는 콜옵션. 거예요. 그리고 그 콜옵션 권리 10원 주셨잖아요. 네.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 옵션 되게 프리미엄.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 그래서 저희 커버드콜 ETF는 이 10원을 투자자분들한테 분배금 재원으로 해서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3개월 뒤가 지났고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뭐 100원이었던 게 150원이 되면 네. 그러면 매니저님이 이거 1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네. 이미 10원은 주셨고 100원은 살 수 있는 거니까 110원에 사과를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원짜리를 110원에 사서 그러면 저는 40원 이득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이게 사과가 100원이었는데 5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라고 네. 하면은 100원에 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과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사를 포기해버리면 네, 되는구나. 권리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10원만 이제 10원을 내고 끝이네요, 손실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저는 이제 50원짜리 사과 하나가 있고 그 주셨던 10원이 60원이 저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과 가격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100원이면은 저는 뭐 행사를 안 할 거고 굳이 뭐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원 사과랑 10원이 있는 거고 10원을 쓰신 게 됩니다. 사과를 예시로 드시니까 확실히 좀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아주 같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개념적으로 좀 다가가 보면 저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도하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주식이 뭐 저희가 원하는 그 미래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그 한 달 동안 뭐 오를 수도 있고 네. 뭐 내릴 수도 있고 한 그렇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수익을 현재 저희는 이 프리미엄만큼으로 확정 짓겠다라는 그런 확정 지어서.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월배당 ETF, 그러니까 월 분배형 ETF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커버드 콜 ETF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커버드 콜 ETF는 월배당 ETF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월분배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채권의 이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저희가 분배 재원으로 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라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좀 구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인컴 전략으로 개발해서 인컴이 필요하신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네. 옵션 프리미엄을 발생시키고 네. 그거가 이제 재원이 좀 되니까 분배금으로 많이 나눠드릴 수 있는 분배금 재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상품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내 이제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커버드 콜 ETF를 이제 가지고 있다. 네.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선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좀 대표적인 인컴 전략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분들한테 좀 포트폴리오에 좋은 상품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그 기초 자산 대비해서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안정적인 좀 흐름이 필요할 때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런 월배당이나 현금 흐름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분배금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서. 근데 뭐 저희가 MTS를 보거나 하면은 나와 있는 게 이제 분배금보다는 좀 분배율이라는 표현이 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용어 차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제 뭐 다른 것 같아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배금하고 분배율 말 그대로 분배금은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ETF에서 분배금이 100원이 나오면 그게 분배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분배금이 100원이면 1%잖아요. 네. 분배율이 1%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설명을 쭉 해주신 걸 들으면 커버드 콜 ETF에서 어쨌든 분배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데 그럼 좋은 커버드 콜이 분배금을 많이 주는 커버드 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커버드 콜 ETF를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그 커버드 콜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 월배당 뭐 15%, 20% 넘어서는 그런 분배율을 가진 커버드콜 상품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무조건 분배율이 높다라고 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분배율이 무조건 높다고 이게 결과적인 성과가 무조건 좋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수익률을 현재로 가져오는 전략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최대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기초 자산의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옵션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다 보면 그 분배 재원을 많이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기초 자산의 성장성을 저희가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초 자산별로 그 적당한 선의 분배율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S&P 500이 있고 나스닥 100이 있는데 두 지수의 성과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두 지수마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적정한 분배 수익률은 다르고 옵션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로 연평균 10%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적정한 그 성장성이고 이걸 분배를 해도 크게 성과에 저희가 안 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나스닥 100도
과거로부터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연평균 15% 정도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걸 해서 프리미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분배 재원으로 해서 분배하느냐 하면은 기초 자산의 성장성이 있어줘야 인컴도 결국 줄어들지 않고 투자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무조건적인 높은 분배율보다는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연결지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커버드콜 ETF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분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분배금이 유지되니까 분배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옵션으로 만드는 분배 같은 경우에는 네. 분배율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커버드콜 전략들도 보통 타겟 뭐 몇 프로 가지고 분배율을 타겟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 가격이 내려가거나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분배율은 유지되지만 분배 금액은 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이라는 거는 확정적인 그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배금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번에 받았다고 이걸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거는 좀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뭐 변동성을 낮추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분배금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커버드콜 전략은 미래 수익률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그 상방을 전략이 많이 발전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현금이 필요한 만큼 위는 좀 계속해서 포기해가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계속 있게 됩니다.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분은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네. 그러면 횡보장에서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실 커버드콜 전략은 횡보장에 유리하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네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네. 요즘에는 뭐 위클리 커버드콜이든 데일리 커버드콜이든 전략이 많이 발전해서 뭐 정확히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좀 전략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은 사실 저희가 2부에서도 또 다루니까 그때 네. 한번 네. 자세하게 2부에서 얘기 좀 들어보면 더 좋을 것 자세히.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생각은 이 분배금 재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분배금 재원을 이렇게 정말 많이 받고 막 이런 ETF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기초 자산에서 이렇게 분배금 재원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기초 자산을 떼서주는 거 아니냐, 원본을 이런 훼손해서. 예, 그쵸. 원본을 훼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오해인 것 같기는 해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커버드콜이 최근에 분배율이 또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옵션을 좀 다양하게 팔면은 그만큼 프리미엄이라는 재원이 나오기는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게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확정 수익을 저희가 매도해서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뭐 기초 자산에 대한 매도가 당연히 그 과정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전략인 거네요. 네, 프로세스 맞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전략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계속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배금을 위해서 원본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커버드콜 ETF, 커버드콜 전략부터 해서 이 커버드콜 ETF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좀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ETF 종류들, 전략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김수명 선임 매니저님 모시고 커버드콜 ETF의 심화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